저희 세 번째 모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선 때 그 정당 투표는 소수당에 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인들하고 한 적이 있는데, 제 지인 중 한 분이 자기는 야당을 지지하지만 정당 투표는 새누리당에 이번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새누리당에 17번의 부동산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꼭 국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새누리당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번은 완전 안정권이다. 그러니까 굳이 당신이 찍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될 것이니까 소수 정당을 찍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7번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인공을 섭외했습니다. 김연아 당선자고요. 부동산 정책 전문가이신데 말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울 동안 여담을 하자면 그분 연락처 좀 꼭 알려주세요. 제가 아마 그분 때문에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핀 마이크일 줄 알고 준비했는데 굉장히 난감스러운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공식 석상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수화로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저한테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처음 허락을 해주신 거고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인사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수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의 언어로 인사를 하실 수가 있나요? 아마 굉장히 많은 언어로 인사를 하실 겁니다. 뭐 저만 해도 구텐탁이니 굿모닝이니 뭐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청각장애인이 한 지금 3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분들의 언어로 이런 간단한 인사를 하실 수 있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뭐 더 이런 것을 했다고가 아니라, 제가 사실은 올 초부터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걸 쓰지 않으면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TV에도 이렇게 수화로 뉴스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청각장애인 방송이 아니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저라도 인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저를 만난 분들은 이 정도의 인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에 분들하고 저는 좀 다르게 국회에 들어온 케이스라서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원이라는 데서 22년 동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정규직 임시연구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길을 쓰고 정식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정식연구원이 되고, 그 연구원에서 21년 정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도 쓰고 책도 쓰고, 저는 사실은 연구원인 것 치고는 굉장히 신문의 기고도 많이 했고요. 방송의 토론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사실 오늘 자리를 보면서 이거 토론처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떨렸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연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작년에 근속 20년이라고 해서 저희 직장에서 이렇게 패를 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20년 근속 굉장한 일이죠. 많은 분들이 저를 주택 부동산 전문가로 봐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근데 공교롭게요, 그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집을 사야 되느냐? 이거는 지위고하가 막론하고요. 뭐 남녀노소에도 구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친해지면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어디에 사야 되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그러면 이 질문으로 모든 문제가 귀결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주거 문화를 얘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여기에 귀결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인식도 문제이지만 정책이나 사회 전반에서 사실은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잘 모르다가 국회의원이 됐더니 굉장히 주변에서 대해주시는 게 틀려요. 그래서 조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저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사회에서는 그렇게 주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비주류는 여러분이 뭘 상상하듯인 간에 다 맞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주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일명 스카이라고 하는 인류대학 출신이 아니고 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지 않은 순수 국내 토박이 박사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20년 전에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공과대학의 여자 박사라고 하면 굉장히 소수였고 이 분야에서 주류가 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주류라고 인정을 받게 됐고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행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 그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 봤는데 정말 낡은 먼지 밑에 저의 꿈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제 꿈은요, 원래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보낸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젊었을 때는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고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서 의대 진학에 실패를 하고 그 길을 접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북한을 가는 선교사. 요즘 정도면 통일이란 얘기가 있어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데 저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역시 저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대학원을 진학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에서 정규직이 되고 승진을 하고 이런 일상의 어떤 아주 평범한 현안 문제를 그때그때 해내면서 이 꿈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나는 잊혀졌나 이제 이런 또 좌절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제 꿈은 직업적으로는 의사하고 선교사였지만 이것의 둘의 공통점은 생명을 살리는 일, 아픈 걸 치유하는 일, 뭔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걸 결론을 내게 됐고 그러면 내가 내 직업에서 도대체 뭘 성취했나라는 걸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비주류이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요. 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여성 후학도들이 굉장히 많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부동산 분야에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국내 박사들도 굉장히 터전을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정말 제가 이런 분들의 어떤 편지나 이런 것들을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하나 정책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은 참여정부 때부터 부동산 정책에 관여해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기업도시에 대한 첫 아이디어 보고서는 제가 작성해서 법이 만들어졌고요. 또 831 대책을 만들 때는 국무조정실에 TF 참여를 해서 당정협의를 한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19대 서민주거 특위에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설치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됐는데 한 1년 반 동안 저는 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기고를 통해서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의 꿈은 잊혀진 게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럼 나의 꿈은 뭐냐? 꿈은 의사나 선교사나 그런 특정 직업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것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꿈의 실현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의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에게 정치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에게 정치는 꿈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저에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또 하나 꿈을 향해 잠시 입고 있는 옷입니다. 주택부동산 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저는 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관해서는 고민거리나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에게 가졌던 관심을 조금 더 주변으로 펼치게 되면 정말 주택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과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과 주택 문제에 관련된 아주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냐고요? 저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좀 지난 20년 동안 경험했던 것 중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정말 주택 부동산 문제는 큰 문제도 있지만 아주 작은 세세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것이 정책의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념의 주제가 되면서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법은 바뀌지만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요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런 이념 전쟁 때문에, 이념 대립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에 좀 대립해서 탈피한 주택 부동산 문제를 좀 다루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제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장에서 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주택 부동산에 이론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은 많지만 정말 현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현장에서 아까 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거에 문제가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 의견을 정책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택 부동산 문제처럼 지역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너무 중앙적으로 획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지역 맞춤형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현장의 것과 연결시키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협업해야 되고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비례대표 의원 중에 나중에 롤모델로 기억이 되고 싶은데 어떤 다른 문제보다는 순수하게 정책을 접근해서 이 문제에 기여를 했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새로 만든 제 명함의 뒷부분에 있는 그 문구를 설명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비주류라고 여기셨던 분들, 또 자기는 꿈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신 분들, 제가 하는 작은 성취와 작은 길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